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내로서, 워킹맘으로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왔어요. 매일 아침 도윤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저녁에는 식탁에 따뜻한 음식을 올려놓는 일상이 제 삶의 전부였죠. 처음에는 그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민서, 38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도 늦어?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문자를 보냈어요. 응, 재아랑 급한 프로젝트 미팅이야. 기다리지 마.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윤의 답장은 항상 짧고 건조해요. 전에는 이모티콘이라도 붙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네요. 냉장고 문을 닫으며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한 배경음일 뿐이었죠. 우리의 대화는 언제부터 이렇게 메말라 버린 걸까요? 오늘 뭐 먹을까? 이번 주말에 장인 장모님 뵐까? 대부분이 일상적인 질문과 단답형 대답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정은 어디로 갔을까? 때로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치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 틈을 자연스럽게 채워준 사람이 재하였습니다. 도윤의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같은 회사의 동료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기에 저에게도 친한 오빠 같은 존재였어요. 때로는 도윤보다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 씨, 이거 봤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영화 포스터. 어느 날 저녁 재아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웃었어요. 아, 정말 개봉하네요. 도윤 씨는 이런 영화 안 좋아하는데 저도 모르게 한 말에 재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데려갈게요. 도윤이는 바쁘다며. 그 말에 도윤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너희끼리 다녀와. 어차피 난 그런 로맨스 영화 별로니까. 그렇게 우리는 가끔 둘이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도윤은 전혀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자신이 같이 못해주는 미안함을 재아가 채워준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투명했고 경계는 분명했어요. 적어도 그땐 그랬습니다. 민서야, 이번 주말에 낚시 갈까? 어느 날 저녁 도윤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낚시? 갑자기? 응, 재아도 같이. 오랜만에 셋이 바람 좀 쐬자. 요즘 내가 너무 집에 소홀했지? 도윤의 눈에서 미안함과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아직 우리 사이엔 사랑이 남아있구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는 도윤의 차를 타고 시골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운전하는 동안 재아는 뒷좌석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낚시 장비를 꺼내는 동안 저는 작은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한적한 저수지, 붉게 물든 하늘, 잔잔한 물결,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자, 이제 한잔할까? 낚싯대를 설치하고 난 도윤이 작은 테이블에 소주병을 올렸습니다. 소주 한 잔이 돌고 밤이 깊어갔어요. 달빛이 저수지 위에 은빛길을 만들었고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낚싯대는 가끔 출렁거렸지만 큰 수확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병이 비워질수록 도윤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원래 술을 3잔만 마셔도 졸리는 체질이었습니다. 결국 텐트로 들어가 누워버렸고 곧 코골이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도윤이는 재아가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상 먼저 잠들어요. 그렇게 저와 재아만 남았습니다. 깊은 밤, 저수지 물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우리는 별을 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평소에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 민서 씨는 지금 행복해요? 재아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행복? 나는 행복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불행하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재아는 조용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가끔 도윤이가 민서 씨를 제대로 아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재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재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우연히 닿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 위에서 살짝 움직였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 넘어선 안 될 경계였지만 그 순간 저는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재아의 얼굴이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멈춰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더 큰 목소리가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순간.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재아는 제 손을 붙잡았어요. 민서 씨, 사실 오래전부터 재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돼. 머릿속으로는 계속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재아 씨, 우리 이러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재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서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항상 민서 씨였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것. 도윤에게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재아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고 우리는 다시 한번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깊게. 바람이 불었고 저수지의 물결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재아의 눈에는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눈도 마찬가지였겠죠. 텐트에서 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윤 씨가. 저는 텐트 쪽을 흘겨보았습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도윤이는 한 번 자면 새벽까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요, 재아 씨. 이건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거부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재아를 향해 기울고 있었어요. 재아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서 씨, 당신을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 말에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도윤이 잠든 텐트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담요 위로 몸을 숨겼어요. 별빛 아래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재아의 따뜻한 손길, 떨리는 숨결,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비밀스러운 감정.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죄책감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건 실수야. 모든 것이 끝난 후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재아는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실수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분명 오랫동안 쌓여온 무언가였으니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아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어요. 도윤은 재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제 남편입니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해요. 결심한 듯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갔고 우리는 서둘러 옷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 난 완전 꿀잠 잤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재아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짐을 싸는 내내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은 즐거운 음악을 틀고 흥얼거렸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재아도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재밌었지? 다음에 또 와야겠다. 도윤이 밝게 말했어요. 그 말에 재아와 저는 서로를 힐끗 보았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재아에 대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죄책감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매 순간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고 그의 다정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이 굳어졌어요. 민서야, 요즘 무슨 일 있어? 저녁 식사 중에 도윤이 물었어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그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는 걸까? 의심하고 있는 걸까?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리하지 마. 내가 너무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그 말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오히려 도윤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다니.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를 배신한 채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너무 신경 못 써줬지. 우리 이번 주말에 데이트할까? 오랜만에 둘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의 다정함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가 무심하고 냉정했다면. 그날 밤 도윤이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 숨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재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와 연락을 끊고 있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서 씨,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돼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재하의 이름만 봐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재하가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두려웠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퇴근한 후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상담사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상담사는 판단하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감정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인가요? 눈물이 흘렀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너무 죄스러워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제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남편이 잘해줄수록 더 괴로워요. 차라리 그가 나쁜 남편이면 좋겠어요. 그럼 죄책감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군요. 네. 하지만 도윤은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은 복잡해요.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상담사와의 만남이 약간의 도움은 되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도윤이 갑작스럽게 재아를 집에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재아가 우리 집에 온대.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어. 도윤이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여 재아를 잊으려 했는데 다시 그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고 화장을 하면서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현관으로 나가는 사이 저는 부엌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재아야, 오랜만이다. 도윤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씨, 안녕하세요. 재아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거실로 나갔어요. 재아는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최근 있었던 회사 프로젝트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재아는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왜 그렇게 조용해? 괜찮아?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도윤이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재아와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서 씨, 재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저는 서둘러 그의 말을 막았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재아는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과 함께 그의 손길이 저를 흔들었어요. 분명 사과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재아 씨, 돌아서려는 순간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아직 설거지 안 끝났어? 도윤이 부엌 입구에 나타났어요. 재아는 재빨리 손을 뗐고 저는 당황해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재아가 돌아간 후 저는 샤워를 하면서 그날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재아의 그 한마디 미안해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저에게 오늘 재아가 이상하게 조용했다고 말했어요. 너도 조용했고 재아도 조용했어. 혹시 너희가 싸웠어? 도윤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아니요, 왜 그런 생각을? 대답하다가 말을 멈췄어요. 그냥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뭐 별일 아니겠지. 도윤은 별것 아닌 듯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들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재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민서 씨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고민을 드린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답장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차가운 답변이었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도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아니면 재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까?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저는 저수지 옆에 서 있었어요. 달빛 아래 재아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꿈에서도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기억하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 도윤? 재아? 아니면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다음 주가 되었고 저는 다시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솔직해져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물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났거든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된 그 사람인가요? 네. 그리고 저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제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남편을 배신했어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 실수가 저를 매일 괴롭히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죄책감이 너무 커요. 남편이 저에게 잘해줄수록, 걱정해줄수록 저는 더 지옥 같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에게 계속 끌린다는 거예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끌림이 단순한 육체적 끌림인가요? 아니면 감정적인 끌림인가요? 한참 생각했어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남편이 주지 못하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요. 남편분에 대한 감정은 어떤가요?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열정이 없어요. 그냥 익숙함이고 편안함일 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울음이 터졌어요.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 비밀을 묻고 살아야 할까요? 상담사는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더 정리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일찍 퇴근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났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도윤이 뒤에서 안았어요. 민서야 사랑해. 그 간단한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단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 그런 그를 배신한 저는 나도 사랑해. 말은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도윤은 여전히 제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너무 신경 못 써줬지. 우리 이번 주말에 데이트할까? 오랜만에 둘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의 다정함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가 무심하고 냉정했다면 이렇게까지 괴롭지 않았을 텐데. 그래, 좋지.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날 밤 도윤이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 숨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재하였습니다. 민서 씨, 잠들었나요? 오늘 상담 받으러 가셨죠? 걱정돼서 연락했어요. 어떻게 아는 거지? 놀라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아, 제가 전에 상담센터 근처에서 글을 봤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 근처 지나다가 민서 씨 차를 봤어요. 혹시 쟤 때문에 가슴이 뛰었어요. 재아가 저를 위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죄책감과 동시에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게 해서. 재아 씨는 미안할 것 없어요. 저도 그날의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솔직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서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요. 우리는 깊은 밤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깨어날까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확인하면서도 재하와의 대화를 끊을 수 없었어요.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재아가 물었습니다. 한참 고민했어요.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옆에서 도윤이 숨소리를 고르며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재아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떨렸어요. 왔네요. 재아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네. 마주 앉으며 대답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민서 씨, 저는 정말 죄스러워요. 재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왜요? 저도 원했던 일인데. 하지만 도윤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도윤을 배신했어요. 이중으로 끝내야 해요. 이런 관계는 제가 말했습니다. 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민서 씨를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속삭이듯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카페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재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 제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하지만 끝내야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끝내야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끝이라고 했지만 둘 다 확신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도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끝나서 저녁 준비했어. 도윤이 밝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다음 주에 재아가 승진한대. 축하 파티 하자고 하던데 어때?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재아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는데 계속 만나야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좋지. 억지로 대답했어요. 요즘 재아가 좀 이상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너는 느꼈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날 밤 도윤이 샤워하는 동안 재아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승진 파티 이야기 들었어요? 네. 도윤 씨가 말했어요. 힘들겠어요. 하지만 가족 행사니까 가야겠죠. 네. 그래야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재아와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도윤의 제안대로 우리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저녁도 먹었어요. 도윤은 정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도 주고 손을 잡고 걸으며 옛날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도윤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미소로 답했어요. 그때 정말 예뻤어. 지금도 예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변한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서야, 나 정말 행복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행복하다는 남편 옆에서 나는 거짓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잠든 후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이 가식의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재아가 아니라 낯선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민서 씨, 재아입니다. 번호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낯선 번호로 연락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일 점심에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긴 고민 끝에 답장했습니다. 알겠어요. 침대로 돌아가 도윤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재아를 만나고 나면 정말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까요? 다음 날 마지막이 될 만남을 위해 카페로 향했습니다. 재아는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서 씨, 재아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재아 씨, 마주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재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래야죠. 민서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도윤이도 사랑해요. 친구로서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재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도윤을 사랑하지만 재아 씨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요. 알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씨,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결정을? 회사를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잠시 해외로 나갈 생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도윤과의 우정도 지키고 당신도 지킬 수 있는 방법. 목이 메었습니다. 재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다니. 언제요? 다음 주. 이미 회사에 사표 냈어요. 도윤 씨는 알아요? 아직요. 오늘 저녁에 말할 거예요. 눈물이 흘렀어요. 재아의 희생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재아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재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서 씨,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요. 도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저를 생각해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랑했어요. 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아가 일어서서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픔, 후회,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도윤에게 모든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까요?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재아를 만났는데 도윤이 말을 꺼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회사 그만둔다고 하더라. 해외로 나간대. 왜 갑자기? 그것도 몰라.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만 하고.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고민이 있나 봐. 그럴 수도 있죠. 도윤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재아가 떠나면서 모든 것이 정리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았지만 솔직한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응,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재아는 약속대로 다음 주에 떠났습니다. 도윤과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재아는 담담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아, 잘 지내. 민서 씨도 행복하세요. 그의 눈빛과 잠깐 마주쳤어요. 많은 것이 그 시선에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사랑. 잘 다녀와, 재아야. 도윤이 포옹했어요. 재아가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뭘? 우리의 사랑. 요즘 소홀했지? 앞으로는 더 잘할게.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잘할게.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 새롭게 시작했어요. 도윤은 더 관심을 기울였고
저도 도윤을 더 사랑하려 노력했습니다. 재아의 빈자리는 서서히 추억이 되어 갔어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날 밤 저수지에서 넘었던 선.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필요한 과정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도윤과 함께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재아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 이 진실을 꺼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